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2013년 11월 22일 군은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보유한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F-35A로 기종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국방중기 계획서유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KF-X는 퇴역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 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하급 스텔스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KF-X에선 공군의 주력기에 적합한 미디엄급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군은 2022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선 FX 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까지 120대가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3번의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개발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이어 KF-X 체계 개발로 가야 했지만 2013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서 또다시 1년을 허비했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과거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군은 기본 훈련기인 KT-1과 고등 훈련기인 T-50을 운영해온 사용자로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경우 개조 개발이 용이하고 군수 지원이 유리하며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코디즈 대응 위해 KF-X 개발 서둘러야. 2013년 9월 24일 방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중기계획 사업으로 정해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건을 상정하는 모습.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선포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항공전력의 각축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모두 1385대 이상이다. 이 중 현대 공중전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400여 대로 추정된다. 일본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340대다. 전투기 보유 대수만 보면 중국의 공군 전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F-15와 F-2 지원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의 4세대 전투기는 277대에 달한다. 구형 3세대 전투기는 F-4EJ 63대뿐이다. 일본 공군은 전투기 숫자는 적어도 주력 전투기인 F-15J를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하는 등 실속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12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인 F-35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대는 완제품을 사오고 38대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다. 조립 생산을 위해 추가로 4조 원 이상의 방위비를 쏟아부을 전망이다. 북한 공군력은 질보다 양이다. 국방부가 펴낸 201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투기는 860여 대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투기와 공격기를 합쳐 5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보유한 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한 기종으로 40여 대 정도다. 3세대 전투기까지 포함해도 100대를 넘기 어렵다. 나머지는 대부분 1960년대 기술로 제작한 2세대 전투기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468대로 북한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4세대 전투기는 F-15K와 KF-16CD를 합쳐 230여 대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3세대에 해당하는 F-4E와 F-5EF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열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세대의 전투기보다 6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춘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력 증강으로 평가된다. 스텔스 전투기로 적 전투기 6대를 격추하는 동안 아군의 피해는 1대에 불과했다. 특히 F-22는 2006년 가선 공중전 훈련에서 적기를 144대나 격추시키는 동안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한다. F-22의 후속 기종인 F-35는 5세대 전투기에 가장 발전한 기술을 적용한 스텔스기다. 독도와 이하도 등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KF-X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건국대 무기체계 개념개발응용연구소 신보현 소장은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과 J-31을 시험 비행 중에 있고 J-20은 2017에서 2019년, J-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07년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이래 신신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내년 3월 F-22 랩터를 형상화한 신신 전투기를 시험 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소장은 이하도 문제는 대북 대응 능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KF-X 개발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독자적 능력 갖추려면 특수임무를 띠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한편 평시 임무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KF-16 업그레이드도 한개 대대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F-4 팬텀과 FA-50으로는 주변국의 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밀어낼 수 없다면서 밀어내기 임무에 특화된 KF-X 미들급 전투기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신신의 모형 2014년 3월 시험 비행 예정이다. 그러나 KF-X 사업은 예산, 기술력 확보, 해외 파트너 선정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KF-X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만큼 고려 요소도 많고 위험 부담도 많은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KF-X에 대한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2012년 말 ADD가 탐색 개발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국내 기술 수준, 해외 시장 개척, 해외 기술 협력, 개발 항공기의 요구 성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예산과 해외 수출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요구 성능, 개발 방안, 해외 기술 협력 문제 등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 문제는 공군에서 제시하고 합참에서 검토 승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고 승리해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부서가 공군과 합참이다. 따라서 합참과 공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F-X 사업과 관련 이른바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 형상과 개발 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국방부 산하의 2개 기관과 제작 업체가 서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기관인 ADD, 비용대 효과를 분석하는 키더,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3기관이 각각 다른 형상을 내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KF-X의 탐색 개발을 주관한 ADD는 항공기 기체는 카이, 전자장비는 LIGN-X1의 하청을 맡겼다. ADD는 스웨덴 국방부 산하 스웨덴 국방연구소와 그리펜 전투기를 개발한 사부사의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ADD는 카이와 LIGN-X1이 참여한 가운데 KF-X 사업의 탐색 개발을 완료했고 향후 체계 개발 단계에서 개발할 전투기의 개발 형상을 제시했다. ADD는 합참과 공군의 ROC를 충족하는 C103이라는 기체 형상을 만들었다.
ADD의 개발 형상에 대해 기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해외 수출이 곤란하다며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조해 F-16을 개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더는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술 위험을 고려해 기술적인 세부 검토 없이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정부의 예산에 KF-X 사업의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기관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체계 개발 주계약 업체인 카이가 독자적인 개발 형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카이는 2013년 11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모형을 전시했다. 소프트웨어는 FA-50을 쓰고 하드웨어는 덩치를 키워 개조한 외형이다. 공군이 훈련기를 전투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카이는 FA-50을 일부 활용해서 개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1501이라는 형상 모델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분석기관인 기더까지 뛰어들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기더는 카이의 모델도 예산 리스크가 높다며 F-35를 공급하는 로키드 마틴이 오프셋에 포함된 기술 지원 회사이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과 협조해 F-16을 개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ADD의 탐색 개발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방사청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ADD로 하여금 탐색 개발 결과를 보완토록 해야지 저마다 새로운 개발 형상을 각자 공개하고 홍보하는 것은 사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ADD가 무기체계 관련 최고의 전문기관이고 KF-X는 방사청과 ADD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기더는 F-16을 개조하고 싶고 카이는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을 개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기더의 방안대로 F-16을 개조해 KF-X 사업을 한다면 처음 KF-X를 시작했던 취지가 무색해지고 미국에 대한 기술 종속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군은 ROC에 충실한 ADD 안을 선호하고 있고 지난번 합참 발표대로 공군의 작전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KF-X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군의 전력 증강이라고 입을 모은다. 장호근 예비역 공군 소장은 KF-X 사업은 합참과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기관들과 업체들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놓는 상황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혹자는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해 군의 작전 요구 성능을 하향 조정해 국내 기술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투기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고성능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